이슬람은 내용을 좀 빨리 나가보도록 할 거니까 내용 영상이 좀 짧을 겁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아시아 일대 사사왕조 페르시아나 비잔틴족의 여러 다양한 국가가 있었는데 얘네가 싸움에서 동서무용로 자체가 막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이라든가 여기 지역들 그리고 유럽 지역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원래 비단티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 지역에 왔다 갔다 막히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메디나와 메카 이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부터 이제 여러 다양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소수의 귀족들의 무역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층에 대한 불만도 많아지게 되고 항상 세상이 어려지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내 마음에 어렵고 힘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7세기 초에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분께서 이슬람교를 정리해서 세우게 됩니다. 이슬람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지 않고 또한 유일신이라고 하는 알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또한 항상 비슷한 이런 종교들은 모든 사람은 항상 평등하다고 많이 말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게 되고 알라를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 어디서 들어봤지? 그리스도교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 개념도 아마 그리스도교에서 비슷하게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누구에게나 시기나 질투를 받게 되면서 당시에 메카의 귀족들이 무함마드를 탄압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무함마드 같은 경우 원래 있던 자기의 본거지였던 메카에서 메디나로 자기의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헤지라라고 하게 되고 헤지라는 이슬람 달력의 시작하는 연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헤지라는 이슬람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메디나를 중심으로 힘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메카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전체적으로 통일하게 되면서 이슬람에 대한 세력이 점차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나중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새롭게 국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는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지도자로 칼리프라는 사람을 선출합니다. 칼리프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왕이를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최고의 권력자 플러스 종교의 지도자를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면 칼리프가 4명의 차례 선출됐다고 해서 이때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엄청난 영토가 빠르게 확장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시리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 무너뜨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질문은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점령했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교를 이슬람교로 바꾸게 되면 세금을 대폭 줄여주었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은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이슬람교도 자치도 빠르게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칼리프 자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세력들의 가문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알리라고 했던 칼리프가 죽어버리고 나서 수많은 가문들이 싸우다가 여기서 우마이야라고 하는 가문이 등장해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되게 됩니다. 문제는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이 됐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파가 있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갈라지게 되면 시아파와 수니파라고 해서 두 가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시아파, 수니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참고하길 바라고 시아파, 수니파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시아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계승한 수손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지향하는 게 여기 있는 시아파라고 하게 되고 반대로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라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면 이건 수니파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수니파가 훨씬 더 많은 입장이고 시아파는 이란 쪽을 중심으로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시아파, 수니파 나오면 이게 중동서에 나왔던 내용이구나. 이때 갈라진 거는 이 우마이야 왕조 시기였구나 생각하면 돼요.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 같은 경우는 수도는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확장이 되는데 나라가 커진 건 좋았지만 그러나 우마이야 왕조는 아라비를 우대하고 아랍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 특히 어떤 특정한 사람만 대우가 누구를 무시한다. 이거는 나라에서 할 수 없이 균열이 되고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마이야 왕조는 나중에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왕조였던 아바스라고 하는 왕조에게 나라가 바뀌어지게 됐는데 아바스 왕조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원래 방식대로 있는 모든 신도는 알라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제 아까 했던 정통 칼리프와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바스 왕조가 이겼다. 당나라와 건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면서 동서 교역력을 다 장악하게 되고 이때 수는 바그다드라고 해서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가 아까 많이 정리하게 되면 아까 제일 첫 번째 뭐였죠? 정통 칼리프 시대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마지막에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의 각각 왕조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그러면 이슬람의 특징들은 무엇인가요? 물어보게 되면 이슬람 특징은 가장 첫 번째는 성경과 비슷한 책이 있어요. 바로 쿠란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이슬람에 수많은 사람들의 내용에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하디스라고 합니다. 이 하디스는 당시 무함마드의 말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란과 하디스를 기본으로 해서 이슬람 특징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한다든가 가난한 사람 돕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종교가 퍼져나가게 되면서 특히 중동 지역에 많은 영향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슬람 세계 경제 파트는 여러분 좀 자유롭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수많은 교육력을 가져오고 아까 중국이라서 특히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해서 많은 지역들의 동서무역을 주도하게 되었다. 특히 그 당시 유명했던 것은 향신료 등이 가장 중요했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마지막에 이슬람의 문화입니다. 이슬람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크리스트교 문화와 좀 차이점이 있으면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문학에서는 산문과 설학 문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설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문학 작품으로는 아마 여러분 알라딘과 관련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하고 건축과 도매에서는 이제 돔과 아치,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약간 모양이 기하적 문양이 되는 아라베스크라든가 아니면 아랍어 글씨 같은 걸로 내부를 장식해서 이렇게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수많은 자연과학도 발전하게 되면서 밑에 있는 내용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슬람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한 각 왕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슬람의 문화적인 특징 아니면 종교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해서 이 정도를 정리하게 되면 시험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 파트는 여기까지 할게요.